아니 밧줄을 아직도 잘 못하는 대원이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이 전 타임에 제가 참호격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맞이하게 된 관문은 개인전이고요. 바로 장애물 각계전투인데요. 시즌 1, 2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거를 전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적으로 이거는 그냥 운동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 체력을 겨루는 운동 경기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장애물들이 군사시설 베이스로 군인들이 극복하는 장애물 위주로 편성이 된 거지, 요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체력 경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체력이 가장 좋냐를 보는 건데, 여기서 체력이 종합적인 체력이고요. 그 체력 요소 중에서도 기술적인 영역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강철 부대를 보면서 즐겁게 보고 있는 부분, 당연히 본 미션도 즐겁게 보지만 사실 저는 크로스핏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 장애물 각계 전투를 보면서 머릿속으로 그려요. 어떤 식으로 해봐야 될지. 그리고 시즌 1 같은 경우는 제가 훨씬 무거운 타이어를 들고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경험도 해봤고요.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 영상 한번 즐겁게 봐주시고요. 본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대원 선발전에 많은 대원들이 나왔는데 HID는 4명 다 올라갔고 UDT도 4명 다 올라갔습니다. 미군도 707도 한 팀도 못 올라갔고 UDU 2명, 특전사 2명 이렇게 올라갔죠. 그렇게 해서 경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팀 밸런스로 봤을 때는 역시 HID가 갑이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명의 대원이 상위권으로 올라갔고요. 이동규 대원도 결국은 경쟁에서 뒤처져 가지고 3위를 했는데 로프를 못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잘했는데 그 중에서 좀 더 특출난 대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졌기 때문에 못 올라갔지, 극복을 못한 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거의 다 올라갔기 때문에 종도 치고 왔고요. 다른 대원들은 사실은 극복을 못하고 포기했죠. 포기한 대원들이 많았어요. UDT의 전설이라고 불리우는 김경백 교관도 결국은 못 올라갔거든요. 시간을 더 줬으면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먼저 두 사람이 올라갔으니까 내려왔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극복을 못했거든요. HID 상향 평준화된 그 체력 요소를 가지고 있고 밧줄을 되게 능하게 잘 탔거든요. 제가 이전에 여러 컨텐츠를 올리면서 저희 체육관 관장님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관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HID의 훈련 방식을 얘기를 해줬는데 80년대니까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과 중에 매일매일 하는 게 유격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코스를 쭉 돌고 오고 이거를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했다고 하거든요. 그 장애물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로프가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굉장히 높은 7m인가? 아무튼 높은 외줄이 있었고 이 외줄을 매번 타는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HID 대원들이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최강대원 선발전에서 넘버1은 정종현 대원인데요. 그 다음은 강민호 대원이 시청자들한테 멋진 모습을 어필하지 않았나. 전략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략도요. 기초 체력이 받쳐지지 않는다면 이 최강대원 선발전은 우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민호 대원의 체력 능력은 우수하다. 그리고 고야용 대원도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고 전반적으로 이 HID가 이번에 굉장히 멤버 구성이 좋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전술 미션, 대테러 미션이라든지 미션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능력치를 보여줄지는 미지수지만 지금까지 보여주는 흐름은 굉장히 좋아요. HID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HID라는 팀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 다음에 가장 인상 깊었던 대원이라고 하면 정종현 대원입니다. 정종현 대원은 크로스핏 코치 출신이에요. 제가 크로스핏을 가르친다고 해서 크로스핏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라고 얘기를 할게요.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건 이건 페이스다. 그 다음에 로프 클라임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테크닉만 있으면 완주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플러스 빨리 완주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반적인 것들은 페이스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코스로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5분이 안 걸리는 코스인 것 같아요. 구간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역대 최장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달리기 1km를 가나요? 500m를 가나요? 그게 아니에요. 불과 50m, 100m를 뛰어갔다가 요 포복으로 장애물 철조망 극복하고 높게 있는 이 줄로 된 그 기둥 극복하고 뛰어가서 나무 판자를 깨고 타이어, 제가 볼 때는 이전보다 훨씬 가벼운 타이어니까 한 1, 20km 나가는 타이어예요. 타이어 들고 살짝 10m 정도 이동했다가 물에서
포복, 장애물 철조망 밑에서 포복을 하고 뛰어가서 로프를 타는 코스인데 이게 뭐 5분 이상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체력이 털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면서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코스로도 많이 운동도 해보고 물론 물에 들어가거나 이렇지는 않죠. 하지만 더 난이도가 높은, 더 전완근이 많이 힘들고 더 카디오가 많이 힘들고 더 근력을 많이 써야 되고 더 로프를 더 오래 타야 되는 그런 형태의 운동들을 계속 많이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종현 대원이 잘 극복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역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전체 대원 중에 랩타임을 만약에 쟀다, 정종현 대원이 제일 빨랐을 거예요. 정종현 대원이 어떻게 했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 빠르게 서두르질 않았습니다. 왜? 이건 5분 정도 쓰는 운동인데 뒤처지지 않게만 따라가면 돼요. 왜냐면 결판은 여기서 나거든요. 대부분의 대원이 이 앞에서 쉬더라고요. 근데 정종현 대원이 쉬었나요? 높죠. 굉장히 높으니까 쉴 법도 하죠. 대부분의 세원들이 털렸으니까 호흡이 충분히 돌아오고 한 번 떨어지면 이거 못 올라가니까 앞에서 최대한 숨을 고르고 전완근이 회복이 된 다음에 가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종현 대원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냥 바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했죠. 11m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 크로스핏에서는 뭐 4.5m짜리 로프를 타는데 그거를 뭐 몇 번씩 반복하는 연습들을 해요. 내려오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안 내려오고도 탈 수 있는데 그거는 기술에 있어요. 기술. 정종현 대원의 로프 타는 기술. 그리고 뭐 10m 정도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전에 전완근이 털리고 호흡이 털린다고 하는데 사실 전완근이 털리는 거는 타이어 전에 이제 이거 좀 올라가죠. 거기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타이어를 끌고 물에서 밀고 포복에서 올 때 그때 좀 털리긴 해요. 근데 그게 정말 엄청난 부하, 이 파머스 캐리라고 해서 덤벨을 양쪽에 50kg짜리 40kg 이상짜리를 들고 파머스 캐리도 하거든요. 그거 하고도 사실은 턱걸이도 하고 막 이래요. 토트바도 하고. 그러니까 회복이 그렇게 늦지는 않아요. 로프에서 엄청나게 전완근이 많이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발을 잘 잡아주면 전완근이 덜 쓰입니다. 그리고 발로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발을 걸고 이 팔을 능동적으로 쓰고 다리를 수동적으로 써버리면 전완근이 더 지쳐요.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발을 겁니다. 이렇게 걸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이렇게 잡으면 사실은 지금 제가 좀 오버해서 손가락 2개, 3개로도 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잡아볼게요. 전완근의 힘 별로 잡고 있지만 그렇게 들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상체를 능동적으로 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팔로 당겨서 올라가요. 팔로. 이렇게 되면 상체가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발을 조금이라도 잘 못 잡으면 계속 떨어지려고 하면서 전완근의 힘이 더 털리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발을 걸었다고 해도 요거는 몇 번이나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발을 꼴 때 요 구간을 짧게 사용을 하면 더 많이 상체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다리를, 하체를 능동적으로 쓰는 게 뭐냐면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밑에 깔아서 해볼게요. 자, 여기서 원래는 더 올라가 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여기서 발 잡았습니다. 하체를 능동적으로 쓰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스쿼트 하듯이 발로 이 로프를 좀 밀어내면서 발을 이 거는 게 지면이라고 생각하고 스쿼트 하듯이 쭉 일어나면서 이렇게 잡아 당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체 힘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상체가 많이 쓰이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로프를 타는 효율성만 가지고 있으면 뭐 거기서 뭐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11m 정도는 6, 7번 정도 밟고 와서 올라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4.5m도 진짜 빨리 한 사람은 점프해가지고 하면 발 한 번 꼬고 4.5m 이게 손 찍어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 발을 이렇게 걸어버려요. 토투바 하듯이 잡고, 제가 지금 발 한번 걸어볼 건데 제가 몸이 싹 사라질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죠.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안 보이죠? 요렇게. 그래서 요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정종현 대원은 서두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요런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로프를 탈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전완근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멈춰야 되고 회복을 해야 되고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정종현 대원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페이스도 잘 알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정종현 대원이 타이어를 끌 때 저는 유심히 본 게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다리도 쓰지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상체를 능동적으로 막 쓰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힘들죠. 중력 저항이 다르고 물도 많이 타이어에 차 있고. 근데 정종현 대원 하는 거 보면 잡고 다리로 밀어요. 다리를 수평으로 발바닥으로 이렇게 다리로 이 바닥을 밀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앞으로 빨리 가죠. 더 속도가 나는 거죠. 기능적인 움직임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거예요. 더 큰 근육. 여러분들이 푸시업을 한 번에 100개는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200개, 300개를 못해요. 안 쉬고. 스쿼트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최대 한 번도 안 쉬어본 게 700개까지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안 쉬고 계속 가능해요. 그만큼 하체가 근육이 크기도 하고 지구력도 훨씬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조금 더 빠르게 회복이 되고 더 큰 힘을 낼 수 있고 더 오래 갈 수 있는 관절과 근육을 이용해야 되죠. 고관절과 무릎, 하체,
큰 근육을 이용해서 상체의 힘을 좀 세이브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핏에서는 여러 종류의 뭐 스쿼트라든지 런지라든지 힙힌지, 골반을 구부렸다 펴는 후면부를 강화시키는 동작들, 점프, 그 다음에 폭발적인 역도, 그리고 이거를 무게로도 하지만 반복수를 많이 하는 운동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병행을 해요. 정종현 대원처럼 각계전투의 시간 영역대에 맞는 페이스를 이해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조금만 이거 이해하고 조금만 로프 정확하게 탈 줄 알고 연습 조금만 해도 여기서 정말 그 넥앤넥 승부, 정종현 대원이 무조건 이긴다라고 보장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이해도가 없으면 정종현 대원 같은 사람이 분명히 가장 잘할 수가 있는 거죠. 다 놀랬잖아요. 그냥 타이어 놓자마자 바로 로프를 어떻게 탈 수 있나, 저 괴물 아니냐.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그 특전사에 정승훈 대원인가요? 이 대원이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이 특수부대의 체력 훈련 시스템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 장애물 각계 전투보다 더 극한의 훈련을 해야 될 텐데, 그 극한이라고 하는 게 너무 한 종목, 뭐 카디오면 카디오, 너무 단일 종목에 치우쳐져 있지 않나. 근력은 중량을 드는 이런 거 많이 안 하잖아요. 그냥 맨몸 근력, 뭐 외주를 팔로만 타고 세트 운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달리기 한다든지 순환 체력 운동, 서킷 트레이닝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현역에서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봤어야 됐을 텐데, 지금 장애물 각계 전투가 엄청나게 체력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이거를 하면서 로프를 못 올라가고 떨어졌다, 처음으로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는 특전사에서 체력 단련 시스템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난이도 있게, 더 다양하게 이 특수부대 대원들이 체력을 단련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고, 우리나라 특수부대의 다양한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하게 선진화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크로스핏을 하고 있으니까 크로스핏이 최강이다, 만능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솔직히 크로스핏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라고 하면 정말 잘 극복할 수 있고, 크로스핏 훈련을 통해서 이런 장애물 각계 전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체력이 기본이 돼야 정신력도 살아나는 거거든요. 다 대단합니다. 대원들이 다 대단한 대원들인데, 이런 훈련 시스템을 조금만, 그러니까 체력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저보다 훨씬 달리기도 잘하고 힘도 세시고 이런 분들도 많을 건데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로프를, 다리를 쓰는 거는 팔로 못 당기니까 발로 쓴다. 약간 비하하는 듯한 느낌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3분 동안 너 여기 최대한 빨리 오르락 내리락 해봐. 그러면 팔로만 탄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다리까지 같이 병행해서 타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걸 추구를 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팔로도 잘 타야 되고 다리를 써서도 빠르고 신속하게 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고, 토탈 정종현 대원이 가장 눈에 띄었고, 우리 유디유 대원도 잘했는데 페이스 따위는 없다. 근데 앞에서 쉬었잖아요, 로프 할 때. 그게 결국 그겁니다. 페이스라는 것들을 조절하지 않으면 이 승부에서 이기기는 어렵고, 초반에 무리하게 스프린트를 하고 대시를 하고, 이게 오히려 로프를 탈 때 더 지치게 하는 요인이 됐거든요. 뭐 결국은 극복을 했습니다만, 좀 더 스마트하고 영리하게 이런 미션들을 접근을 하면 어땠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부대로는 HID가 갑, 그 다음에 개인으로는 정종현 선수가 이번 강철부대 최강대원 선발전의 MVP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이 흥미로우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철!